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전 지금 64입니다. 평생을 가게에서 살다시피 하며 아들 하나 키워낸 여자예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네요. 민수가 겨우 7살이던 시절이었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정말 막막했죠.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친정엄마도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시댁에서는 애 맡기고 시집이나 다시 가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민수는 제 핏덩이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 아이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자.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가게 운영하는 법도 몰랐고 장사 수완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그냥 옆에서 계산이나 도와주고 손님들한테 인사나 하는 정도였는데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니까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새벽에 시장 나가서 물건 떼어오고 가게 정리하고 민수 학교 보내고 손님 상대하고 밤에 장부 정리할 때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숫자가 안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가게에서 연탄불만 피워놓고 있으면 손은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도 계산기 두드리고 장부 써야 했죠.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손 왜 이래? 하고 물으면 괜찮다, 괜찮아 하면서 손등에 핸드크림 발랐어요. 사실 아팠지만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꾹 참았죠. 그래도 민수는 정말 기특했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아는지 투정도 안 부리고 혼자서도 잘했어요. 숙제도 알아서 하고 집에 오면 엄마, 나왔어 하고 밝게 인사하고 친구들이 과자 사달라고 조를 때도 우리 엄마 힘드시니까 안 사도 돼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이웃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울컥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더 힘들었어요. 학원비, 참고서비, 교복비,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민수만 못 보내면 뒤처질까봐 밤에 라면이라도 팔아서 학원비를 마련했어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겨울에는 호빵도 팔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합격증 들고 와서 엄마, 나 대학생 됐어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등록금이 하늘의 별 따기였지만 어떻게든 마련했죠. 가게 매출로는 안 돼서 대출도 받고 적금도 깨고 심지어 보험도 해지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대학생이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민수 대학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순자야, 고생 끝이네. 이제 민수 졸업하면 편해지겠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거든요. 군대 갈 때도 면회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부대까지 새벽부터 나가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민수가 엄마, 이렇게까지 안 와도 돼. 다른 부모님들도 매번 안 오시는데 했지만 전 가고 싶었어요. 내 아들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면회 갈 때마다 민수가 건강해 보이면 마음이 놓이고 좀 야윈 것 같으면 걱정되고 그런 게 어미 마음이었어요. 제대 후에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면접 볼 때마다 떨리는 건 저였어요. 오늘 면접 어땠어? 하고 물어보고 떨어지면 저까지 같이 우울해하고 드디어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기쁨으로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 아이 하나는 제대로 키워냈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었죠.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민수에게 엄마가 1순위였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가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지연이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요. 민수가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라고 하면서 데려온 게 지연이었어요. 키는 작지만 단정하고 화장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했어요.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허리 깊숙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말투도 부드럽고 민수 보는 눈빛도 따뜻하고 이 아이다 싶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인사도 대충 하는데 지연이는 달랐어요. 어머니, 지연이가 요리도 잘해요.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지연이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평생 며느리 두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는데 지연이를 보니까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연이는 정말 착했어요. 집에 자주 와서 가게 일도 도와주고 제가 감기 들어서 아플 때는 죽도 끓여다 주고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하면서 제 어깨도 주무르고 정말 딸 같았어요. 친딸이 있어도 저렇게 챙겨주지 못할 거예요. 결혼식 날 지연이가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민수가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그런 뿌듯함과 동시에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동안 민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민수에게는 지연이가 1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저를 정말 잘 챙겨줬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먼저 나서서 도와줬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한 번도 티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앞장서더라고요. 신혼집도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얻었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가까이 살고 싶어요. 멀리 있으면 자주 못 뵐 것 같아서요 라고 했거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정말 효부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1년 뒤 지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쁨으로요. 손주를 볼 수 있다니 평생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지연이를 챙겼어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갖다 줬어요. 입덧할 때는 소화 잘 되는 죽도 끓여주고 배가 부를 때는 발 마사지도 해줬어요. 지연이도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고 고마워했고요. 준호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아드님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손주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버텼구나. 갓 태어난 준호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촉,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솜털 같은 머리카락, 그 모든 게 신기하고 예뻤어요. 남편만 옆에 있었다면 더 완벽했을 텐데. 어머니, 이제 할머니시네요. 지연이가 피곤한 얼굴로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달려갔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지연이가 힘들어할 때는 제가 밤새 업고 달래기도 했어요. 어머니,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렇게 예쁜 손주 돌보는 게 고생이면 누가 손주를 키우겠어.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착한 며느리, 효자 아들, 예쁜 손주.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자라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갓난아기는 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6개월, 1살이 되면서 점점 얼굴이 또렷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코가 났거든요. 민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도 그랬어요. 시댁 어른들도 다 그랬고요. 그런데 준호는 콧날이 높고 뚜렷했어요. 눈도 우리 집안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또렷했고요. 아이 얼굴은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그런 거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 사람 닮은 구석이 정말 찾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남자 때문에 더 이상해졌어요. 그 남자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무엇보다 운동을 좋아하는지 자주 운동복을 입고 나다니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옆집에 이사 온 남자 참 잘생겼다. 혼자 사나? 결혼했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젊고 잘생긴 남자가 이사 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으로 오는데 멀리서 지연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옆집 남자였죠. 두 사람이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치고는 뭔가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연이가 웃는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환했어요. 민수한테도 저렇게 환하게 웃지 않는데. 뭐지? 저렇게 웃을 일이 뭐가 있지? 그때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는데 또 그 남자를 만났어요. 이번엔 그 남자가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도 산책하시네요. 네. 아이 바람 쐬어주려고요. 아, 이 아이가 준호라는 아이죠. 참 예쁘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떻게 우리 손주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남자한테 준호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 아이 이름을 아세요? 아, 지연 씨한테 들었어요. 가끔 마주치거든요. 지연 씨라고 했어요. 지연 씨라고. 보통 이웃 사이에서는 옆집 며느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다니. 지연이랑 자주 만나세요? 가끔요. 마트 가는 길에서나 아니면 쓰레기 버릴 때 아이 키우는 얘기도 하고요. 아이 키우는 얘기요? 네. 준호가 참 잘 자란다고 하시던데 정말 보기 좋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준호를 보는 눈빛이 너무 다정스러웠어요. 마치 자기 아이를 보는 것처럼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아빠 닮았나요? 네. 민수 씨 닮았냐고요. 어떻게 우리 민수 이름까지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이웃 사이라고 해도 가족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한테 물어봤어요. 지연아, 옆집 남자분이랑 아는 사이야? 네? 그냥 이웃이니까 가끔 인사하죠. 그 사람이 준호 이름도 알고 민수 이름도 아는데, 아, 그게 택배 받을 때 이름표 보고 알았나 봐요. 별건 아니에요. 지연이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지연이라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 하더라고요. 그분이 준호 키우는 얘기도 안다던데. 아,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 예쁘다고 하셔서 몇 마디 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지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며칠 뒤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커피를 안 마셔요. 위가 안 좋다면서 항상 차나 물만 마셨거든요. 지연아, 이 영수증 뭐야? 아, 그건 친구랑 만났을 때 받은 거예요. 친구가 커피 2잔 시켰나? 네, 그래요. 친구가 아메리카노 좋아해서. 그럼 너는 뭘 마셨어? 저는 물 마셔서 따로 주문 안 했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친구를 만났다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는 현관 신발장에서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자 구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민수 것도 아니고 크기도 달랐어요. 새 신발이었는데 브랜드도 제법 좋은 거였어요. 구두 안쪽을 보니 27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민수는 260인데. 민수야, 이 신발 내 거야? 아니요, 제 건 아닌데요. 처음 보는 건데. 그럼 이게 뭐야? 누가 놓고 간 거야? 지연이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거요? 수리 맡겼던 신발인데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내일 바꿔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신발 수리점에서 잘못 준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신발이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바꿔간다고 했으면서 왜 안 가져가는 거죠? 지연아, 그 신발 언제 바꿔갈 거야? 아, 깜빡했네요. 내일 가져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도 신발은 그대로 있었어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자랄수록 그 옆집 남자를 더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준호가 웃는 모습을 보다가 정말 놀랐어요. 그 웃는 모습이 며칠 전에 본 그 옆집 남자와 똑같더라고요. 눈 모양, 입 모양, 심지어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까지. 설마 그런 일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연이가 그런 사람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황들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준호 얼굴이 정말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이가 준호를 재우고 나서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뭔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와 통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죠.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고 들어봤어요. 응,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알았어. 나도 그래. 그 목소리가 평소 지연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훨씬 부드럽고 달콤한 톤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었죠. 마치 연인과 통화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거 완전 불륜하는 여자 목소리 아닌가?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안 왔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지연이가 정말 그 남자와. 그럼 준호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지연이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더라고요. 문자가 오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얼른 확인하고 제가 근처에 있으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누구한테 문자 온 거야? 아, 친구요. 무슨 친구? 대학교 동기요. 별일 아니에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휴대폰을 볼 때의 그 표정이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지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더라고요. 어디 가?
마트 좀 갔다 올게요. 뭐 살 거 있어? 내가 갔다 올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람도 쐴 겸 나갔다 오려고요. 그런데 두어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트 다녀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장본 건 별로 없었어요. 우유 하나, 빵 하나. 이것 때문에 2시간이나 나가 있었다고? 뭐 샀어? 아, 별로 살 게 없더라고요. 그냥 바람만 쐬고 왔어요. 2시간이나? 아, 공원도 좀 다녀왔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데 지연이 표정이 뭔가 어색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정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를 볼 때마다 그 옆집 남자가 떠올랐어요. 콧날, 눈매, 웃는 모습. 갈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민수 어릴 때 사진과 비교해봐도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준호가 달걀 프라이를 손가락으로 찍으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순간 그 웃음이 제 눈에 박혔어요. 아, 정말 닮았다. 완전히 똑같아. 며칠 전에 본 그 옆집 남자의 웃음과 정말 똑같았어요. 보조개 나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지연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말을 내뱉었어요. 이 아이. 옆집 남자 닮았다. 친자 검사 해보자.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멎었어요.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랑 울렸어요. 그 맑은 금속 소리가 길게 퍼졌어요. 지연이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고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옹알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던지. 어머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얘져서는 입술까지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했어요.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 키우는 아이가 남의 자식이면 안 되지 않니? 검사하자. 그래야 속이 편하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호는 민수 아이 맞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연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손으로 젓가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흥분해? 떳떳하면 당당하게 검사받으면 되잖아. 어머니.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 카페 영수증, 남자 신발, 밤에 이상한 전화 통화, 자주 외출하는 것. 저는 그동안 봤던 것들을 하나씩 말했어요.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민수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그런 걸로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게 그냥 그런 거지야. 그리고 뭐보다 이 아이 얼굴이 우리 집안 사람 하나도 안 닮았어. 완전히 옆집 남자 닮았다고. 엄마,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거다. 네가 안 하면 내가 머리카락이라도 챙겨서 검사 맡길 거야. 지연이 얼굴에서 피가 가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여자로 보여요?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확실하게 하자는 거지. 그 순간 지연이가 준호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아마 엄마가 우니까 아이도 따라 우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저를 째려보더니 따라 들어갔어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이는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수는 퇴근해서 집에 와도 안녕히 계세요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밥상은 조용했어요. 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났어요. 젓가락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만 괜히 준호에게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과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하지만 그럴수록 지연이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거 안 먹어도 돼, 준호야. 지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밤마다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지. 의심과 후회가 뒤섞여 저를 괴롭혔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 병원 가요. 검사하자고 했으니까 해드릴게요. 지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자 검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구강, 점막 채취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이도 아프지 않고요.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검사 받을 때도 장난감인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검사는 시작됐고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연이는 준호만 보고 있었고 민수는 저랑 말도 안 했어요. 대화라고는 밥 드세요. 안 드실 거예요?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보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친자 검사하라고 했다면서? 어머, 정말. 그럼 정말 바람났나? 글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며느리가 참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요? 급하게 장 보고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물어봤어요. 민수야, 혹시 우리 일을 누군가한테 말했어? 무슨 말씀이에요? 친자 검사하는 일 말이야. 동네에 소문이 났더라고.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희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지연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너무 힘들어서. 친구, 대학교 동기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입이 좀 가벼워요. 아마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것 같아요. 지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지연아,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느껴졌어요.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동네 슈퍼에 가는데 박 여사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순자야, 너 큰일 났다. 무슨 일이요? 너희 며느리 말이야. 어제 카페에서 남자랑 만나는 걸 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응. 내가 분명히 봤어. 시내 카페 구석 자리에서 남자랑 마주 앉아서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키 크고 잘생겼어. 운동복 입고 있던데. 너희 옆집에 사는 그 남자 아냐? 박 여사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역시 내 의심이 맞았구나. 그 사람들이 뭘 얘기했는지 들었어요? 아니, 멀리서 봐서 잘 안 들렸어. 근데 분위기가 그냥 이웃끼리 만난 게 아니더라고. 뭔가 은밀한 느낌이었어. 지연이가 울먹이는 것도 같고. 울먹인다고요? 응. 휴지로 눈 닦고 있더라고. 그 남자가 위로하는 것 같았어.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를 추궁했어요. 지연아, 어제 외출했지? 네. 잠깐 마트 갔다 왔어요. 마트만? 네. 박 여사가 너 카페에서 남자랑 있는 거 봤다는데? 그 순간 지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완전히 들킨 표정이었어요. 그게, 그게 뭐야? 설명해봐. 우연히 마주쳐서,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쳐서 같이 앉아 있었다고? 그것도 울면서? 지연이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 너 그 남자와 무슨 관계야? 어머니, 진짜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럼 왜 몰래 만났어? 그것도 카페에서.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났을 때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지연이 방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서랍을 뒤엎었는데 그 안에서 쪽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내일 2시에 평상시 장소에서 조심해서 와. 짧은 메모였지만 필체가 남자 글씨였어요. 그리고 뭔가 은밀한 만남을 약속하는 듯한 내용이었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아, 그건 누가 쓴 거야? 이 글씨 남자 글씨잖아. 그건 동네 수리점 아저씨가. 또 거짓말이었어요. 수리점 아저씨가 왜 평상시 장소에서 조심해서 와 이런 말을 쓰겠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더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지연이가 외출한 사이에 빨래를 정리하다가 지연이 옷에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민수는 향수를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연이 카디건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었어요. 이제 확실하다. 그런데 또 며칠 뒤에는 더 결정적인 걸 발견했어요. 지연이가 화장대에서 뭔가를 찾는 걸 봤는데 서랍을 열 때 반지가 하나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연이가 평소에 끼던 반지가 아니었어요. 남자들이 끼는 굵은 반지였어요. 지연아, 그 반지 뭐야? 네? 무슨 반지요? 화장대 서랍에 있던 남자 반지 말이야. 아, 그건 민수 거예요. 민수가 언제부터 반지 꼈어? 그게 예전에 샀는데 안 끼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민수 반지 사이즈를 알고 있었어요. 그 반지는 민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지연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그때쯤 되니까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가 다 됐어요. 민수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결과 나온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발견한 모든 증거들 때문에 지연이가 바람 피우는 건 거의 확신했지만 준호가 정말 다른 사람 아이라는 게 확인되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온갖 상황을 다 가정해봤어요. 만약 정말 다른 사람 아이라면 지연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어떨까? 그리고 준호는 다음 날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결과 나왔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민수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런데 거기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친자 일치율 99.9%.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엄마, 준호는 제 아들이 맞아요. 99.9%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럼 내가... 민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엄마, 이제 믿으시겠어요? 지연이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좋으셨어요? 지연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동안 제가 내뱉은 말들이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옆집 남자 닮았다. 친자 검사 해보자. 머리카락이라도 챙기겠다. 그 말들이 지연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지연이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신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민수만 사랑했고 준호는 정말 민수 아이인데 그 말을 들으니 더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친자 검사는 맞다고 나왔지만 그동안 제가 본 모든 증거들은 뭐였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것, 향수 냄새, 남자 반지, 은밀한 쪽지. 그런데 그 다음 지연이 말이 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준호 볼 때마다 그날 말씀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저희 당분간 나가 살겠습니다. 지연아,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저도 상처가 깊어요. 준호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옆집 남자 닮았다고 하신 그 말이 계속 떠올라요. 민수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마음 이해하셔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날 밤 지연이와 민수는 정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준호 기저귀, 옷, 장난감 하나씩 챙기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정말 가야겠니? 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은 어머니와 같은 집에 있기가 힘들어요.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에 남아있던 장난감, 젖병 하나가 제 눈에 박혔어요. 준호가 가지고 놀던 곰 인형도 구석에 떨어져 있었어요. 빈 집이 이렇게 넓고 서늘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친자 검사 결과는 분명하지만 그럼 그동안 본 모든 증거들은 뭐였을까? 정말 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매일 지연이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민수한테 전화해도 지연이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는 말만 했어요. 친자 검사 결과로 준호가 민수 아이라는 건 확실해졌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 본 모든 증거들은 뭐였을까? 카페에서 만난 것, 향수 냄새, 남자 반지, 은밀한 쪽지. 정말 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사흘째 되던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쯤 되니까 옆집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왜 왔는지 궁금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더 의외였어요. 어머니, 혹시 저 때문에
지연 씨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요즘 지연 씨를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해서 찾아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일에 신경 써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제가 지연 씨와 거래하는 걸 보시고 오해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거래? 네. 저 사실 육아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요. 지연 씨가 저한테 육아용품을 주문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상품을 보고 사시는 게 좋다고 해서 가끔 카페에서 만나서 거래를 했어요. 유모차도 그렇게 보여드리고 아기 침대 매트리스도. 그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저희가 무슨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항상 아이 얘기만 하시고 남편분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럼 그동안 제가 본 것들은 혹시 어떤 걸 보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을 하나씩 말했어요. 현관에 있던 남자 신발. 아, 그거요? 육아용품을 들고 올 때 현관에서 잠깐 벗어놓았었는데 급하게 나가면서 깜빡하고 두고 간 거였어요. 며칠 뒤에 찾으러 갔는데 지연 씨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었나 봐요. 카페 영수증에 아메리카노 2잔이. 지연 씨는 커피 안 드시더라고요. 위가 안 좋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2잔 시켜서 한 잔은 그냥 남겼어요. 거래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연이 옷에서 향수 냄새가. 제가 육아용품 포장할 때 향수를 뿌리거든요. 냄새 때문에. 아무래도 창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은은한 향수를 뿌리는데 옷에 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2시에 평상시 장소에서라는 쪽지도. 아, 그 메모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육아용품 납품 일정을 적어서 드린 거예요. 평상시 장소는 카페를 말하는 거였고요. 조심해서 와라고 한 건 아기띠가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오시라는 뜻이었어요. 남자 반지도. 아, 혹시 제 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연 씨가 남편분 선물로 반지를 주문하셨는데 사이즈 확인차 제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깜빡하고 두고 온 것 같네요. 모든 게 오해였던 거예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모든 걸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멀쩡한 일도 수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전화 통화는 어머니, 지연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뭐라고요? 며칠 전에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울상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달콤한 목소리로 통화했던 상대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연이가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전화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남자가 위로해 주려고 부드럽게 말한 거였고요. 어머니, 혹시 제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긴 거라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남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연이를 도와준 거였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였죠. 아니에요. 제가 섣불리 판단한 거예요. 지연이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도 자주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정말요? 네. 항상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챙겨주신다. 어머니 덕분에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연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그 남자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이튿날 저녁, 저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이제 다 알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옆집 분이 와서 다 설명해 주셨다. 육아용품 거래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친자 검사 결과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지연이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직접 보고 사는 게 좋다고 해서 괜히 그랬나 봐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실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민수만 사랑했고 준호는 정말 민수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다. 모든 걸 의심의 눈으로 봐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은 어머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길지 않게 그냥 미안하다, 사랑한다, 기다리고 있다 이런 짧은 말들을요.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쯤 지나서 짧게 네라고만 답이 왔어요. 그 한 글자를 받고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2주가 지났을 때 지연이가 조금 더 긴 답장을 보내왔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문자를 받고 희망이 보였어요. 지연이가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지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연아, 이번 주말에 준호하고 같이 놀러 갈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손이 떨려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자. 뭐든 하고 싶은 거 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머니, 그냥 조용히 집에서 얘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지연이가 준호를 데리고 왔을 때 저는 현관에서부터 울어버렸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했다. 지연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왜 그런 의심을 했는지,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이해는 돼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했다. 너한테 상처 준 건 변명할 수 없어.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니까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어요.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나서 지연이네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고 저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죠. 지연이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함부로 말했다가 또 상처를 줄까봐 걱정됐고요. 아침에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도 혹시 간섭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망설였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고 웃으려다가 어색해하고 식사 시간도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지연이가 어머니, 이거 맛있게 드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변했어요. 지연이 외출할 때도 어디 가냐? 고 묻지 않았고 준호를 돌보는 방식에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연이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도와줬어요. 아이 밥 먹이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말없이 옆에서 거들어줬죠. 어느 날은 지연이가 준호 때문에 밤잠을 못 잤는데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를 돌봤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준호를 안아서 달랬어요. 넌 좀 쉬어. 내가 봐줄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지연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요즘 많이 도와주셔서. 당연한 거지 뭘. 우리가 가족인데. 그리고 예전 일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는 거의 예전 관계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지연이도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 같이 갈까요? 그래, 좋지. 뭐 살 거 있어? 준호 옷 좀 사고 싶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준호가 많이 컸지. 어서 가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옆집 남자가 이사를 간다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어머니, 그동안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연 씨와 거래하는 걸 보시고 오해하셨잖아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뭘.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의외였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엔 좀 이상했거든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의심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아이 아빠 같은 나이 되고 지연 씨랑 자주 만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제 의심 때문에 불편했을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섣불리 판단한 거예요. 지연이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지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얘기도 자주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정말요? 네, 항상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챙겨주신다. 어머니 덕분에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연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 그 남자는 이사 가기 전에 지연이한테도 인사했어요. 그리고 준호한테는 마지막 선물로 장난감을 하나 사줬죠. 준호야, 건강하게 잘 자라라. 그 장난감을 받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그 순간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 아저씨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남자가 이사 간 뒤 옆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어요. 젊은 부부와 딸 하나였죠. 이번엔 저도 먼저 인사를 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김순자라고 해요.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번엔 괜한 의심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웃으로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우리 가족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지연이는 이제 예전처럼 편하게 웃었고 민수도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이와 놀아줬어요. 어느 날은 지연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그때의 일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뭔 소리야? 그렇게 상처받았으면서. 아니, 정말이에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너를 아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어머니는 민수를 너무 사랑하시고 준호를 너무 아끼시니까 혹시 다른 사람 아이일까봐 걱정하셨던 거잖아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지연이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이해심 많은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좋은 관계였다면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진짜 모녀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로의 약한 모습도 보고 상처도 주고받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어요. 이제 준호는 4살이 됐어요. 정말 민수 어릴 때를 빼닮았어요. 웃는 모습도 말하는 투도 똑같죠. 걸음걸이도 민수랑 똑같고 심지어 잠버릇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보면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 틀림없는데 가끔 준호가 저한테 와서 안기면서 말해요.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럴 때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나요.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의심을 했을까 싶어서 부끄러워져요. 지연이는 이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저를 챙겨줘요.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지연아,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가끔 지연이 표정을 보면 아직도 그때의 일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겠죠. 그런 큰 상처가 어떻게 쉽게 잊혀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연이 기분이 어떤지 항상 살펴봐요. 혹시 제가 또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민수도 이제는 저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가끔 그때 일에 대해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엄마, 그때 정말 놀랐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했지. 하지만 이해는 돼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다만, 응, 다음에는 의심이 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그래, 알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그래요. 이제는 뭔가 궁금한 일이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혼자 상상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지연이가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혼자 어디 갔을까? 누구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바로 물어봤어요. 지연아, 어디 갔다 왔어? 늦네. 아, 민수 생일 선물 사러 갔다 왔어요. 비밀로 하려고 말 안 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지. 괜히 신경 쓰였잖아.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할게요. 이렇게 바로바로 소통하니까 훨씬 편해요. 서로 오해할 일도 없고요. 저는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 지금도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준호가 클 때까지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불씨는 한순간이지만 그 금을 메우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보다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지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때 왜 지연이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직접 얘기해서 풀었으면 됐는데 혼자 상상으로 키워서 그런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지연아, 요즘 자주 외출하는데 어디 가는 거야? 옆집 분이랑 왜 자주 만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만 했어도 모든 게 해결됐을 텐데 괜한 체면 때문에 며느리한테 그런 걸 직접 물어보기 창피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연이를 믿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간의 의심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렸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준호가 옆집 남자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우스워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같은 얼굴이라도 보는 사람 심정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법이고요. 제가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 닮은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지금 준호를 보면 정말 민수 판박이에요. 특히 웃을 때는 정말 똑같아요. 어떻게 그때는 못 봤을까요? 얼마 전에는 준호가 민수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이게 아빠야? 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며칠 전에는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 저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할머니, 아빠, 엄마, 나. 이렇게 4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준호야, 이게 우리 가족이야? 응.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에게 저는 그냥 가족이에요. 의심할 이유도, 거리낄 이유도 없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없지만 준호에게는 할머니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족인 거죠. 지연이도 그 그림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준호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맨날 할머니 얘기해요. 그래? 뭐라고 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주신다. 할머니랑 놀면 재미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가족 간에 작은 의심이 생기더라도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그리고 의심이 들면 직접 대화로 풀어보세요.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저는 그때의 일을 교훈 삼아 지금도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작은 일이라도 서로 얘기하고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고. 어제는 지연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우리 가족이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네. 서로 더 많이 얘기하게 됐고,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상의하고. 그런가? 전에는 서로 눈치 보면서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지연이 말이 맞아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졌어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됐어요. 지금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손주 돌보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준호가 할머니 하고 달려와서 안길 때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요. 다시는 가족을 의심하지 말자. 믿음이야말로 가족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구나.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 좋은 할머니로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연이가 끓인 미역국 냄새를 맡고 준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 이런 게 정말 큰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가족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가족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입니다.